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상속 및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그 이유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특히 해외에 거주하시는 제 국민들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상속 문제에 대해서 자기에게도 이 상속권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상속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뒤늦게서야 이 부분을 깨닫게 돼서 허탄치신 분들을 많이 봤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채무가 상속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그게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다 상속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모르고 방치하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당황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해외에 계시는 그 상속인들이 한국에 남긴 재산을 부모님께서 상속받는데 그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에서 시도를 하다가 결국 실패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있으신 분들의 도움을 좀 드리고, 저희 사무소에서 개별적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미국 분사무소 개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설에 앞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유튜브를 한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순서로 해외 거주자 입장에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상속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그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해외에 거주하시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등 이제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국의 부모님께서 만약에 사망을 하신다면, 본인은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이 상속권이 과연 발생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즉, 나에게 상속권이 과연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아니면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해외 국적이고 다만 한국에 상속 재산을 남겨두었을 경우, 해외 거주자 입장에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상속 부분은 어떤 부분, 또 어떤 단계를 체크를 해봐야 하는지 간략한 그 절차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상속인이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시민권자 분이시든지, 아니면 망인이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지만은 국적이 미국이나 캐나다이신 경우, 이런 경우에 해외 국적자인 상속인들께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상속 문제에 과연 상속권이 발생하는가,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한국은 좀 특이한 게, 망인이 만약에 재산과 상당한 채무를 남겨두셨을 경우 채무도 전액 상속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인이 한국에 어떤 재산을 남겨두고 어떤 채무를 남겨두셨는지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약에 망인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남겨둔 것을 발견을 하시게 되신 경우, 그렇다면 상속은 기본적으로 다른 자녀들이 있다면, 형제자매분들과 또 망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일단 상속이 어떤 순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망인이 유언이 있는지, 또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은 어떻게 재산을 협의를 할 것인지, 만약 협의가 잘 안 되면 강제적으로라도 재산을 어떻게 분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세 번째로 체크를 해보셔야 하고요. 네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채무도 한국에서는 전액 상속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전액 상속이 돼서 상속인 개인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다 갚으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한정승이나 상속 포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재산이 남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유언이나 상속인 등의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재산 분할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재산이 계속 망인 명의로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재산을 별다른 상속을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별다른 실익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세금은 납부하고 사진신고까지 하셔야 하는 그런 불이익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어떻게든 재산을 분배를 해야 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상속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판을 이제 상속재산 분할심판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재산을 알아봤는데 별다른 재산이 남겨져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망인이 한국에 있는 오빠들에게만, 장남이나 차남에게만 생전에 다 증여를 하고 해외에 있는 딸들에게는 별다른 재산을 남기지 않아서 사망 당시 망인 명의로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 그럼 딸들은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국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해외에 오래 계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사유로 아버지가 또는 부모, 어머니가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을 한국에 있는 자녀들, 미국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정 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권한 없이 임의대로 상속을 받는 경우가 간간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는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해외에 있는 그 또 다른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권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속 회복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망인이 재산을 얼마나 남겨두셨는지 또는 망인이 재산을 남겨두지 않았을 경우에 나는 어떻게 내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단계를 거치셔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 상속인들과 협의 분할이 완료가 되거나 아니면 재판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상속 권리를 회복하신 경우 최종적인 거는 어쨌든 내 명의로 상속 재산을 이전을 해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 중에 해외에 계시거나 아니면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상황에서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에는 이 재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이전하는 이 단계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즉 상속 등기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기를 위해서 공증이나 기타 인증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어디서나 따라다니는 이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취득세와 상속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상속인들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재산 분할을 하기 위해서 망인 명의로 계속 남겨져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별다른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세금이 상속세나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6개월 또는 9개월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상속인들은 세금을 신고도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나는 재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세금을 부과받지도 않을 것이다. 이게 잘못된 오해이고요. 반드시 기한 내에 처리하셔야 하므로 반드시 세금 절차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해외 거주자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재산을 상속을 받은 경우에 결국 이 재산을 한국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관리하고 수익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정한 임대소득세가 생긴 경우 이 해당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 임대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발생을 하고요. 만약에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기예금이나 이자가 발생하는 상품에 가입을 한 경우 이자소득세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별다른 양도소득세가 현재까지 과세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2023년부터는 한국에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외 거주자 분들 같은 경우에 결국 목적은 내가 주로 해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한국에 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거주를 하시거나 자주 왕래가 없으신 분들 경우에는 결국 한국에 있는 재산을 정리를 해서 해외로 반출을 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반출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요. 또 따라야 하는 절차가 꽤 까다롭습니다. 또 세무서에서 받아야 하는 승인도 있고 반출을 해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들도 있습니다. 이 적정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재산을 반출을 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해외 거주자 입장에서 한국에서 만약에 상속 문제가 발생을 할 경우에 내가 과연 어떤 단계, 어떤 부분들을 주로 체크할 것인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어떻게 상속 처리를 하실 것인지는 일단 한국에 있는 상속인들, 또 한국에 만약에 다른 형제자매 분들이 없으시면 해외에 계신 분들께서 적정하게 조치를 하셔야 하는데 결국 가장 좋은 거는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도 보고 이 업무를 처리해줄 전문가를 선임을 해서 적당하게 상속 처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에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입국 자체가 어려우신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상속 처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결국 반출까지 하기 위해서는.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생활까지 포기하면서 한국에 오실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이 업무를 꾸준하게 관리하고 처리해주는 어떤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적정한 그 전문가를 선임을 하셔가지고 나에게 맞는 상속 처리, 나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또 어떻게 상속을 받고 아예 채무 상속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가와 면밀하게 상의를 하셔서 적정하게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별도 편성을 해서 한 항목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혹시나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미시 USA의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링크를 통해서 그 Q&A 방이 있으니 그쪽으로 질문을 남겨두시면 비슷한 유형의 질문들을 모아서 별도 영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나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